2차 세계대전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급격하게 세력을 키워나가던 유대인들은 결국 1948년 자신들의 국가인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에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즉시 연합국을 결성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차 중동전인 독립전쟁입니다. 당시 제대로 된 군대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소총 1만 정, 기관총 3,600정, 야포 4문 정도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갑 전력이라고는 영국군에게서 얻은 크롬웰 전차 2대와 몇 대의 셔먼 전차가 전부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서둘러 기갑 전력을 확충하게 되었으며, 프랑스의 경전차 AMX-13 100대, 미국의 셔먼 전차 200대를 확보한 그들은 이어 벌어진 2차 중동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의 기갑 부대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셔먼과 영국의 센츄리온 등 80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한 이스라엘은 2,000대가 넘는 아랍 국가들의 전차를 상대해야 했지만, 숙련된 전차병들과 이스라엘 공군의 도움으로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시나이 반도 전체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20년의 짧은 기간 동안 3번의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은 성능이 우수한 무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전차는 그들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원거리에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전차는 사막전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전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주변 아랍 국가들도 전차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소련으로부터 대량의 신형 전차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T-62였습니다. 사실 소련은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T-64 전차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너무나 첨단 기술을 적용한 나머지 개발이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백 기간을 메울 목적으로 T-62라는 임시 전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T-62가 아무리 임시 전차라 하더라도 115mm 활강포에 세계 최초로 철갑탄을 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차 문제로 고민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민 국가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소련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프틴이라는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전차는 120mm 강선포를 장착할 계획이어서 소련의 신형 전차를 상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영국은 이스라엘이 전차 개발에 참여하면 지프틴에 대한 면허 생산권과 각종 기술을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그 대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프틴에 대한 개발 자금을 지불한다. 수백 대의 중고 센츄리온을 구입한다. 전차전 노하우를 영국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영국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스라엘은 불만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전차를 자체 생산할 공업 기술이 부족했던 이스라엘은 영국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영국에게 개발비를 지불하고 전차전에 대한 노하우도 제공하며 협력에 나섰지만, 이러한 협력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지프틴 전차에 대한 개발 첩보를 입수한 아랍 국가들이 반발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아랍 국가들은 영국이 신형 전차를 이스라엘에 제공한다면 런던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자신들의 석유 판매 예금을 모두 인출하겠다고 협박하게 되었고, 이에 금융산업을 유지해야 하는 영국 입장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이스라엘과 맺은 지프틴 전차 제공 계약을 취소하게 됩니다. 1973년 4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전차를 앞세워 이집트군을 섬멸하려 했지만, 이번 전쟁은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군은 소련으로부터 들여온 AT-3 대전차 미사일과 RPG-7을 앞세워 공격하고 나섰고, 이에 이스라엘군은 개전 초기 투입한 전차의 80%를 잃었으며 1,500명의 전차병을 상실해야 했습니다. 당시 병력이 부족했던 이스라엘은 보병의 지원 없이 전차 부대가 단독으로 진출해 전격전을 실시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이를 간파한 이집트군의 대전차 미사일 대응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긴급히 예비군을 투입하게 되면서 간신히 아랍 국가들의 공격을 막아낸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아랍 국가들의 압도적인 전차 전력을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전차를 보유하지 못한다면 다음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랍 국가들의 압력으로 서방 전차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전차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전차 개발 사업은 자신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영국제 센츄리온 전차와 치프틴 전차의 기술 자료를 기반으로 설계를 하고 개발 자금은 미국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차 개발을 주도하게 된 기갑 사단장 탈 장군은 이스라엘의 신형 전차가 다른 국가들의 전차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차는 일반적으로 공격력과 방어력, 기동성이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 모든 것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탈 장군은 이러한 조화가 이스라엘군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인구가 300만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병사 한 명 한 명이 매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숙련된 전차병은 수많은 아랍군을 상대할 수 있지만 그 전차병을 잃게 되면 다시 훈련을 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전쟁은 이미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탈 장군은 전차병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러한 이유로 기동성이 어느 정도 희생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78년 이스라엘이 자체 개발한 신형 전차 메르카바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메르카바의 가장 큰 특징은 연료 탱크와 엔진을 전차의 전방에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차는 엔진을 후방에 배치하지만 이스라엘은 엔진도 적의 미사일이나 포탄을 방어하는 장갑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일 적의 성형 자기약탄이 메르카바의 전면 장갑을 관통하게 되면 그 뒤에 배치된 전차 연료와 엔진이 메탈 제트를 흡수해 조종수에게 미치는 피해를 줄인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엔진이 전방에 배치되자 전차 후방에는 뜻밖의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여유 공간의 존재는 전 세계 전차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여유 공간에 주로 포탄을 추가 적재하며 필요시에는 부상병이나 일정 수의 전투병을 탑승시키는데 사용합니다. 포탑은 용접 방식이 아닌 주조 방식으로 제작했으며 여기에 공간 장갑을 추가해 방어력을 높였고 전차 바닥은 V자형으로 만들어 지뢰에 대한 방어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메르카바의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현가 장치입니다. 당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현가 장치는 주로 토션바 방식이나 유압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스프링을 사용하는 홀스트만 방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형 방식을 고집한 이유는 현가장치 자체도 방어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그들은 두꺼운 철제 스프링이 측면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과 포탄을 어느 정도 막아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홀스트만 방식은 차체 내부의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전장에서의 수리도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어력을 극대화하자 메르카바의 무게는 무려 63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이 구할 수 있었던 전차 엔진은 미국제 900마력이 최대였기 때문에 메르카바는 60톤이 넘는 몸집에 900마력의 엔진을 장착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이 전차의 최고 속도는 46km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차의 속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막과 도심지에서 실전 경험을 익혀온 이스라엘군은 전차의 기동성이 전차병의 생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105mm 강선포를 주무장으로 하는 메르카바는 부무장으로 7.62mm 기관 총세정과 12.7mm 기관총 한정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렇게 메르카바가 다른 전차보다 기관총을 더 많이 보유한 이유는 아랍군의 대전차 보병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만 발에 달하는 소화기 탄약도 포탑 측면에 배치해 피격 시 반응 장갑의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52mm 박격포를 전차에 장착했다는 것인데 실전 경험을 쌓아온 이스라엘군은 참호 속에 숨어있는 적의 대전차 사수를 공격하는데 박격포가 훌륭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메르카바는 1982년 레바논 전쟁에 최초로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수백 대의 전차가 파괴된 시리아군에 비해 피격된 메르카바는 50여 대 정도였으며 그 중에서 전사한 전차병은 9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전사자의 대부분은 주로 전차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다가 시리아군 보병에 의해 저격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밖에 50여 명의 부상병들 중 치명적인 화상을 입은 이스라엘 병사는 없었으며 치료 후 대부분 전장으로 복귀해 메르카바의 방어력을 입증했습니다. 1983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메르카바 마크2는 레바논 전쟁의 시가전을 교훈 삼아 포탑에 증가 장갑을 추가하고 외부에 설치되었던 박격포를 내부로 옮겼으며 구경도 60mm로 증대했습니다. 그리고 전차 후면에는 체인 커튼을 설치했습니다. 이 체인 커튼은 후방에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작은 구 안에는 폭약이 내장되어 있어 일종의 반응 장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카바 마크3는 모듈식 장갑 방식을 적용해 방어력을 더욱 강화했으며 120mm 주포와 1200마력 엔진을 장착해 공격력과 기동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현가 장치는 구형인 코일 스프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성능을 개선해 유압식이나 쿠션바 방식에 비해 충격 흡수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메르카바 마크4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마크4는 레이저 경보 장치, 팔론 소화 시스템, 화생방 방호 시스템, 실시간 네트워크가 가능한 최신형 통합 전투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으며 나하트라 불리는 포발사 미사일은 6km 밖에 있는 적 전차의 상부를 공격하거나 적 헬기에 대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또한 메르카바 전차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었던 기동성은 미국제 1500마력 엔진이 장착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며 능동방어 시스템인 트로피를 적용해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건국과 동시에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이스라엘은 전차가 없는 서러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전차병의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어력 극강의 그물 전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메르카바를 보유하고 있는 한 주변 아랍 국가들은 그들과의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이스라엘 주력 전차 메르카바였습니다.